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클 맥카티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서 피닉스 FD의 전체적인 기본 셋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닉스 FD의 구성 요소들은 3ds Max 인터페이스에 몇 군데 서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오메트리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로 열어서 피닉스 FD를 선택하면 시뮬레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헬퍼스 아래에 피닉스 FD를 마찬가지로 선택하면 소스와 터뷸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퍼스펙티브에 드래그 보겠습니다. 그냥 클릭 후 드래그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볼륨을 갖고 있는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어떠한 불꽃이나 불, 연기 등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오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더스 프리미티브로 가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안에 드래그해서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가 시뮬레이션 박스 안쪽에 제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가 시뮬레이터와 어떤 방법으로 연동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헬퍼스로 이동해서 소스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드래그하면 기름통 같은 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디파이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서 아래의 애드 버튼을 누른 후 스피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스피어는 피닉스 시뮬레이션과 연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볼륨 안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이템이 3ds Max에서 피닉스 FD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셋업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해서 이 시뮬레이션 항목을 열어주고 제일 아래로 내려오면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볼륨 안에서 가운데 오브젝트로부터 불이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중에도 뷰를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고 원한다면 렌더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합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중 다이나믹 부분을 포함한 여러 다른 파라미터들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멈추기 위해서 스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 그리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로 줌인을 해보면 그리드 위에 작은 해시마크가 보입니다. 이것은 그리드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볼륨의 사이즈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드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만들면 시뮬레이션은 느려질 것이고 반대로 줄이게 되면 시뮬레이션은 상당히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셀 사이즈를 기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셀과 볼륨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드 롤업을 열면 그리드의 XYZ 사이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절을 정말 쉽게 해줍니다. 지금 셋업은 상당히 양호한데 좀 더 작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불을 표현해주는 부분을 감싸주고 있는데 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는 작은 그리드에서 좀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셀 사이즈와 그리드 사이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물론 쉽게 제일 아래에 인크리즈, 디크리즈 레졸루션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디크리즈 레졸루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 시뮬레이터와 업데이트된 것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시뮬레이터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조절 같은 작업들을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뷰 또는 처음 세팅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다시 좀 더 큰 그리드 사이즈와 작은 볼륨 사이즈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디테일은 많이 사라졌으나 시뮬레이션은 정말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100프레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면 상당히 빠르게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정말 빠른 시뮬레이션인데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서 그리드 아래에 있는 다이나믹 롤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인 타임 스케일을 줄여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단계에서 여러 현상들이 얼마나 빠르고 느리게 발생하게 할지를 조절해주는 것으로 0.5로 바꿔서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 아마도 스피드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시간 조절은 실제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캐시의 시간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둘은 서로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줘서 그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주기 전에 인크리즈 레졸루션을 통해 셀 사이즈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기가 꼭대기까지 닿고 있습니다.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렌더를 해보면 연기가 꼭대기에 닿아서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와 Y는 좀 줄여주고 Z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증가시켜서 연기가 제대로 사라지는 것이 좀 더 잘 표현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과 함께 위쪽까지 연기가 제대로 만들어진 후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뷰를 여러 방향에서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타임 스케일이 적용된 것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타이밍을 얻었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줄여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타임 스케일에 대한 정보는 얻은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옮겨서 연기가 어떻게 조절됐나 렌더를 해보면 위쪽에 연기가 잘리던 것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느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드를 조절하기 위해 다른 조절 옵션도 조절해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볼륨 안에 불꽃을 막아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튜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만들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 안으로 넣어서 불꽃과 반응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닉스는 기본적으로 연동을 위한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빼주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볼륨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연동되게 됩니다. 이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불꽃들이 막힌 오브젝트 아래에 충돌한 후 돌아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중에도 오브젝트를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불꽃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오브젝트를 돌려서 움직여줍니다. 그럼 불꽃이 안으로 들어갔다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굴뚝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도중에 계속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그리드 사이즈를 감소시키겠습니다. 그럼 레졸루션을 올려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오브젝트의 불꽃이 가려지고 있는 결과들이 더 잘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해보면 안쪽에 불꽃들이 보이고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불꽃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피닉스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으로 오브젝트를 넣고 불을 만들고 몇 가지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으로 피닉스를 간단하게 시작해 볼 수 있게 알려드렸습니다.